갓생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이드한 책이 아니잖아요. 자기계발서라고 느꼈어요, 저는. 어허. 선생님 반대로 반박도 해드리고 싶은 게 오, 네.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조근조근 조언을 주는 선배 같다는 느낌에 나를 알아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 책은 이분은 나를 너무 모른다. 만약 내가 지금 105번증 가지고 있다면 뭘 하고 싶을까? 뭘 하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현성 원장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일의 감각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사는 얘기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왜 추천을 해주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되게 업이라는 단어에 많이 꽂혔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읽다 보면은 계속 그 연장선에서 독서를 하게 되잖아요. 연장선에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필라테스 강사들한테 되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이런 관점으로 우리 업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단어 업이라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반복적으로 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일이란 것을 내가 왜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삶의 행복이나 의미를 구체화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걸 가이드하는 책도 아니고 갓생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이드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단정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담백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는 그런 책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땠어요? 자기계발서라고 느꼈어요, 저는. 어허. 선생님 반대로 네,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맞아요. 해야 잘 돼, 이것뿐이야. 근데 그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아니라 맞아. 수긍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있었고요. 어. 그래, 그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려면은 막 많은 걸 우리가 맨날 검색하잖아요. 다 네. 알면서도. 근데 결국은 하나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하기. 그거를 똑같이 그냥 얘기해주는. 그래서 맞아 하면서도 그래서 좀 더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책도 보면 되게 일, 감각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차도 되게 단정하고 근데 또 되게 핵심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냥 되게 사랑했습니다, 책을. 저도 이 책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누구에게 선물까지 할 정도로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그냥 이분이 해주는 말이 뭔가 위로가 됐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를 나누지 않고 일에서에 대한 태도나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금 고충을 느꼈던 부분에서 그래 이런 게 맞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위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되게 조그만하고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 나오는 말 중에서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나만의 취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근데 거기에서 나의 취향을 좀 온전히 알고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필라테스를 잘 전달하고자 꾸려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어쨌든 나에게서 출발하는 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결국은 그 본인이 오너가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다 스튜디오의 오너잖아요. 그 오너 자체가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게 브랜딩인 네. 거고 우리 되게 브랜딩에 대해서 요즘 약간 맞아요. 유행하듯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진짜 책도 많고 막 릴스들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과 그게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른데 개인으로서 브랜딩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고 브랜드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의 딱 통찰을 줬는데 오너의 모습이 브랜드다 이렇게 되게 명쾌하게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브랜드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또 웬디 필라테스고 또 그게 따뜻한 사랑방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같이 공존해야 이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 3년 동안 좀 더 저에게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꾸려가고 싶은 거에만 너무 몰두를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회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이 그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실 때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나만의 취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 나의 선호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맞아요. 된다. 그러니까 내 취향과 세상의 취향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취향만 알고 있고 남의 취향을 좀 알아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었을 수 있겠죠. 제가 좀 덜 열심히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힘을 내겠니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니, 난 내 취향에 조금 더 몰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이 100%라고 봤을 때 네. 할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타인의 취향, 세상의 취향과 내 취향이 일치하는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그 선생님이 위로가 됐다고 했을 때 약간 뜨끔하신 분이었군요. 뜨끔했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다이어트 하려면 적게 먹고 살 빼. 나 아는데 못해 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아는데 못해의 하나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뜨끔했다 하셨군요. 근데 저 이 말에 조금은 또 선생님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박도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들어와. 들어와. 저는 선생님이 컨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을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왜 제가 감동받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음. 자기는 제가 꽤 고집이 많고 내 것만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 좀 혹독한 표현인 거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캐치를 못한 거죠. 근데 너무 새침하게. 근데 그거 캐치돼요. 근데 맞네요, 선생님. 네. 결국은 저도 조금은 만나고 있었어요. 감각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예전에 필라테스 덕분에 살아봤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내가 결국엔 세상을 등질 수도 있었고 소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필라테스라는 그 만나는 지점을 찾은 거죠. 그것도 애써본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만나는 지점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의 정점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 되게 훗날 지나서 후배들한테 담백하게 되게 결국엔 되게 심플하게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네이버 대표였고 뭐 카카오 대표였고 뭐 사운드 하나 만들고 베스트 호텔 짓고 막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인터뷰와 책을 만들자는 제안이 많았겠어요. 근데 다 거절했대요. 그때는 자신의 어떤 신념을 활자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왜냐면 자기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후배나 혹은 독자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겁이 났대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왜 이 타이밍에 썼냐라는 말에 이제는 내가 후배들한테 뭔가 일이란 사실 되게 명확하게 좀 이런 거야. 일을 할 때 센스라는 것은 이런 거야. 사람을 대할 땐 조금 이래도 돼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도 되게 고맙고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후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필라테스 하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조근조근 조언을 주는 선배 같다는 느낌의 책이어서 좋았어요. 나를 알아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이 책은 이분은 나를 너무 모른다 이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이 책이 나를 알아준다고 느꼈나요? 나를 발견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알아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네. 사실 그래도 뭔가 엇비슷하게 나도 일이란 이런 것일까, 업이란 이런 것일까, 사람이란 것은, 세상이란 것은 약간은 이런 것 같다라는 뭔가 약간 맥을 짚었을 때 저기 뒤에서 맞아, 그 길대로 쭉쭉 오면 돼.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맞나? 잘못 짚은 거 아니야?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저는 되게 나는 참 일의 감각이 없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정말요? 아니 저 근데 선생님 반대로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도 진짜 많이 떠올랐어요. 저도요. 진짜 저 다른 오래전부터- 계시구나 많이 느껴가지고. 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되게 외롭게 해왔겠다라는 것을 저도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항상 제가 한 선생님을 보면서 반보 빠르게 간다. 혹은 그렇게 느낀 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보 이거를 좀 빨리 하고 있었고 이런 것을 뭔가 활자화됐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약간 부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왜냐면 반보 다르게 빨리 가고 있어서 맞아 이미 그 난 가고 활자화는 좀 있다 나오거든. 있어. 여기서 감각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네, 센스. 그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해당 분야의 그 흐름 이해하고 지금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재구생해서 더 현명한 방향으로 제안하는 능력. 네. 이것이 좋은 감각이다 그랬을 때 바로 떠올랐던 게 한님쌤이었어요. 그치. 한임쌤은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러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한님쌤은 정말 잘 해가고 있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이게 한임쌤 찬양이 저는 되는데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을 뭘 했냐면 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딸을 키우니까 딸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스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뭔가 하나의 이렇게 부속품이나 워커로서 말고 하나 이렇게 틀이 짜여진 사람 말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그 필요한 걸 찾았을 때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으로 키울까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한임 선생님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한임 선생님을 많이 자기계발서와 투영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 더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어. 되게 반대의 대답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자 조수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한님 감각. 이대 감각 아니고 한님 감각.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네. 더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이 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나는 왜 여기에서 힐링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그 책의 싫고 나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서 좋지?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좋은 거죠. 네. 그 얘기를 자유롭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이 좋았으면 좋겠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저 사람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또. 안 좋아? 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 맞아. 왜 안 좋아? 저도 이 상황이 웃겨요. 히히.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저는 조금 지금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세상 붕괴됐어. 너무 절로 갔어 또? 맞아. 근데 아니요.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 업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가 지탱해왔던 그게 막 이렇게 덕지덕지 뭉쳐져 있던 사회가 조금씩 붕괴돼가고 있어서 회사의 하나 일원으로서 그냥 9시 시작 6시 땡 그리고 주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진짜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잡아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의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전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전 좀 심각하게 현실 감각이 없는데 이분이 좀 현실 감각이 좀 있다고 느꼈거든요. 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대면해서 말을 한다면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으로 했다면. 오, 근데 이제 직설적이지 않은 완전 달라. 저는 그래서 그걸 직설적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이 분에게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호호. 우리 어떻게 이 한마디에 이렇게 다르지? 저는 뭐냐면 네. 나와 같은 대가리꽃이라고 생각해요. 대가리꽃. 이분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죠? 약간 책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내가 책을 어떻게 썼길래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다다르게 말하는 근데 너무 재밌다. 저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이런 세상이 재밌네요, 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공한 대가리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가리꽃이 현실과 하나 만났다.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타협한 그 어딘가에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 그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위로받았어요. 대가리꽃이 영원하라. 이 사람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너가 이 일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대요. 내 곁에는 사실 그런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내가 그 많은 일 중에서 왜 필라테스를 하는 거지? 첫 시작은 뭐 이렇게 해서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는데도 왜 계속 이걸 지속하고 있는 거지? 그 지속하는데 나는 어떤 마음인 거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업계가 무너져 가는데도 나는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짤막하지만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나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뭐 수업도 하고 운영도 바쁜데 뭐 이걸 더 파고들어 이런 굳이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디자인은 커먼센스가 될 것이다. 결국엔 디자인이라는 게 꼭 이렇게 예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 디자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디자인?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가 내 수업을 디자인하고 또 내가 내 스튜디오를 디자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제네럴하게 커졌고 그리고 물리치료학, 필라테스 이렇게 이어져 온 내 그런 공부를 조금은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한번 확장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저한테 제일 핵심을 꿰뚫는 질문은 하나였거든요. 만약 내가 지금 100억 원쯤 가지고 있다면 뭘 하고 싶을까?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이랑 똑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그니까 진짜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어, 뭐 예를 들면 이 책에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100억 원쯤 있으면 뭐 가방도 만들고 이거 디자인하고 이거 하고 싶어. 그걸 생각해보니 100억 없어도 할 수 있네? 나 지금 할 수 있네? 그래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100억 있으면 뭐 하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하고 싶어서 저는 100억을 벌고 싶을 거예요. 100억이 네. 벌고 싶다면. 그거를 저는 예를 들면 뭐 1억이 있을 때 깨달았거든요. 나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지금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제한받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너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답으로 난 오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을 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못 산 날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하고 싶을까? 누굴 만나고 싶을까?를 생각했을 때를 오늘로 살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정말로 내일 멸망이라고 하더라도 전 선생님들이랑 이 시간을 아마도 그냥 가졌을 그치. 거고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했겠죠? 그 클라이밍 조금 하고 빠지지 않는? 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1000억이라면 다를까?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100억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돈이 더 적었을 때는 많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돈이 해결돼도 여전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상상을 해보는 게 좋은 게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생의 소명과 닿는 것도 있고. 선생님은요?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저 생각 안 해봤는데 집 사고 그쵸. 차 사고. 뭐 차 사고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까운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본 경험을 함으로써 내일 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라진다는 걸 알아서 진짜 오늘 너무 현재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뭔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책이 있거든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에요. 그림책인데 애벌레들이 그냥 애벌레로 살아요. 어떤 한 주인공 애벌레가 가다가 엄청난 애벌레 탑을 발견해요. 막 하늘 끝까지 있어요.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엉겨서 탑을 막 저기까지 쌓아요. 근데 구름 너머 위에까지 있어서 뭔진 몰라요. 근데 다들 그 탑을 계속 올라가거든요. 막 짓밟고 올라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 그러고 있기도 하고 올라가면 좋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 주인공도 어느 중간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그 중간 이상부터는 이거 누군가를 짓밟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위에 있는 거야? 뭐가 있어? 불안감에 그냥 올라가요. 하던 거라서 관성에 의해서 하다가 거의 끝지점에 갔더니 애벌레들끼리 스스로 터지더래요. 터지면서 그냥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달아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 이 탑에. 그거를 그 애벌레들이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아는 것도 밑에 애들은 몰라요. 밑에서 떨어진 애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본 애벌레들만 알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놀래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애들은 내려오고 내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밑에 애들이 나를 되게 부러워했던 것을 텐데 그 버거움에 그냥 떨어지는 걸 택하는 애들도 있어요. 되게 애벌레들도 많은 방법들을 택해요. 또 그 주인공도 떨어졌나 아니면 그냥 내려왔나? 그래서는 저 길은 아니다 하고서는 막 다른 데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막 딱딱해지는 걸 느끼고 이렇게 나는 끝인가 보다. 결국엔 저 탑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다가 번데기가 되면서 나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되면서 그 애벌레 친구들한테 찾아가요. 얘들아, 사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 한데 몰라요. 근데 그 애벌레였다가 번데기여서 나비가 된 친구도 번데기 때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하구나, 사는 건 허무하구나 라고 죽다가 나비로 가면서 그냥 이 과정이 나는 의미가 있었고 나는 멋진 존재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모르죠. 겪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위에서 지금 있는 애벌레가 한님쌤인 것 같다는 상상을 결정을 해야겠네요. 터질 것인지. 내려와서 조금은 번데기 과정을 겪으며 나비가 될 것인지. 그 개인한테는 울림을 주지만 되게 크게 마면 그냥 한국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견디고 나비가 되어요. 각자의 길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의 이면에는 매번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일에 전념하는 마음,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나답게 결정하고자 노력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뭔가 잘 되거나 뭔가 성과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뭔가 마냥 부럽다. 뭐 이건 잘하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타인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면에는 치열하게 노력한 시간, 그리고 어떤 것에 진심이었던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어느 것이 그래도 나다운 결정이지? 라는 것을 고민한 시간이 있었다. 라는 말이 또 다른 타인을 바라볼 때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도 해주었어요. 제가 이쯤에서 하나 위로받는 바를 얘기해도 될까요? 오, 기대돼. 기대돼. 저한테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말? 조금 그래도 이거는 내가 위로 좀 공감. 받았지. 브랜드가 사람이라면 좋은 브랜드는 좋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소신 있는 사람이다. 소신과 일관성을 가진 사람 곁에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근데 유념할 점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소신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인위적인 철학은 소신이 될 수 없다. 일을 잘하고 있다거나 감각적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어느 정도 삐진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여러분께 오늘 토로한 게 컸죠. 그런데 이 면에 있어서는 소신이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이 있고 그래서 내 철학을 무언가를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철학이 있다? 이거에는 자신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 나 소신 있고 일관성 그 정도는 내가 있잖아. 그러면은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봐줄게. 내가 좀 삐졌지만 풀어볼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문장에 덧붙이자면 제가 일관성 있게 해왔던 것들이 혹시 남이 좋아서 포장한 건 아닐까? 라는 자아성찰을 하기도 했어요. 그 문장은 저에게 좀 뜨끔했어요. 좀
남이 보고 싶은 나를 많이 보여주는 저의 모습도 있어서 내가 그거를 일관성 있다고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좀 뜨끔했어요. 저는 대단한 게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 그리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해도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어디까지 지속하는 건가? 자꾸 갈팡질팡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쭉 밀고 나가는 게 소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길러볼 수 있으면 길러보고 싶네요. 배우고 싶어요. 그걸 쭉 가는 힘은 어디서 와요, 선생님은? 내면에서 오나요? 흔들릴 때가 있겠죠.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지 뭐 이런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할까? 이 기준 하나예요. 저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선택이 있어서. 네. 그 질문을 스스로 계속하니까. 네. 근데 너는 모든 선택이 다 좋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죠. 네. 근데 이 선택을 해서 나쁠 걸 알고 선택했어요. 아하. 진짜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거지 되겠다. 나 이렇게 하면 진짜 아프겠다. 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상처받겠다. 뭐 어떡하겠어. 내가 이거 안 하면 후회하겠는데. 그냥 하고 받을게. 근데 그게 이제는 잘 안 돼요. 그게 20대 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모든 선택이 똑같이 후회가 없기는 해요. 후회 네. 없는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오케이 후회해도 가겠다. 이게 처음부터 마음먹어서 간 거라 네. 후회가 되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내가 너무 아플 것 같아. 몰라 근데 해야 돼.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하니까 하고 아픈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어쨌든 엄청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플 선택을 하지 않고 음. 힘들 선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수정됐다.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훈련인 것 같아요. 어. 그 면에 있어서는. 그건 길러봐야겠다. 저도. 제가 감명 깊은 거랑 연관할 수 있는 게 나답고자 한 결정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한테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후회 없고 어떤 이렇게 맥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맥. 그거를 맞아요. 알아야 돼요.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타인을 존중하면서 감각을 만들어야 하는 건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서 그 일과 삶을 주도하는 삶을 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감각들을 길러서 좀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현석 원장님의 추천책 일의 감각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읽게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았던 부분도 저희한테 공유해주시면 좋았던 구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읽으면요?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읽어주세요. 근데 진짜 많이 읽고 있어요. 많이 이 책 되게 핫하던데요? 핫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핫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타임머신이 있다면 눈물 나네. 그 그 사람 어린 시절도 가서 막 껴안아줘. 오글거린다. 맛있는 걸 사주면서 어른의 너를 내가 만나고 왔는데 정말 멋있다고. 그래주고 싶어요.